영진이 가면 길이 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전문 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예타 조사 개편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국정 과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을 밝혔습니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 원, 국비 300억 원에서 각각 1,000억 원과 국비 500억 원으로 올리고 초광역 협력 파급 효과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도 사업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의 정책적 시급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 예타 절차를 적용해 예타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SOC 등 대형 사업들은 해당 부처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번번이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무산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땅이 없고 사람과 돈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땅은 많은데 사람과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성만 따지게 되면은 지방에서는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예타를 통과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30에서 40% 반영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예타 대상에 포함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더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상향시켜야 되는데 적어도 한 40%, 50% 이상 상향을 시켜야지만이 지역에서의 경제 개발이나 또 사업 SOC 등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예타 조사 대상은 경제성이 중요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정책적, 균형 발전적 요소가 중요한 사업은 제외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예타 제도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고착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TBC 황상인입니다. 최근 대구 롯데쇼핑타운 부지 공시지가 저가 산정 논란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롯데쇼핑이 수성 의료지구를 매입한 뒤부터 해마다 공시지가가 주변 토지보다 지나치게 낮게 선정된 것으로 드러나 세금 감면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성구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16.08%로 대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수성구 안에서도 노른자의 땅으로 불리는 롯데쇼핑타운 부지는 고작 5.6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롯데쇼핑타운 부지 공시지가가 낮게 산정됐다는 건 의료시설 용지와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수성 의료지구의 의료시설 용지는 건축 용도가 제한돼 롯데쇼핑타운 부지와 비교하면 상업적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공시지가 상승률은 의료시설 용지는 20% 올랐는데 롯데쇼핑타운 부지는 18.24%만 상승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상업용지가 지난 5년간 공시지가가 18.24% 상승한 롯데쇼핑타운 부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상업용지는 같은 기간에 롯데쇼핑타운 부지보다 공시지가가 2배가량 올랐습니다. 주변 토지보다 해마다 공시지가 상승폭이 작다 보니 롯데쇼핑타운 부지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68%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미입 당시 3.3제곱미터에 540만 원 하던 롯데쇼핑타운 부지 시세 가격은 2천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TBC 김태호입니다. 경북 동해안 해녀도 고령화로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녀 어업과 문화를 전승하려는 노력 덕분에 포항 구룡포 어촌계에 곧 모녀 해녀가 탄생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해녀가 100명이 넘었던 포항 구룡포 어촌계.
이제는 겨우 32명이 남았고 대부분 6, 70대입니다.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해녀 직업을 물려받을 젊은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이어 딸이 해녀가 되기 위해 잠수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데 솔직히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도 없고 제주도 해녀처럼 이렇게 뭐 지원되는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인데 좀 더 알려가지고 이런 일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어지지 않고 또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고 해녀 활동이 그래서 저희가 더 홍보하면서 잘 해보려고 시작해봤어요. 30여 년을 해녀로 살아온 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딸의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또 뭐 업무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힘들어서 하지 말라 하니까 얘들은 또 뭐 또 장래도 보고 하니까 저것도 하려 하니까 또 그래 하라 했어요. 어떻게? 해녀 출신으로 경북에서 처음으로 어촌 개장이 된 성정희 씨도 해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젊은이들의 도전을 권유합니다. 시간에 어떻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려 할 수 있고 또 건강이 주어지면 퇴직이 없다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뭔가 나이가 들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나는 행복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애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오직 바다물에서. 그게 행복이 아니겠어요? 해녀들이 채취한 수산물 직판장과 해녀 키친 그리고 폐교를 리모델링한 귀여 해녀 학교 등이 들어서면 젊은 층의 유입과 일자리 창출, 새로운 소득원도 기대됩니다. 여러 가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요리를 전수하기 위해서 키친 스쿨도 운영하고 또 특히 또 이런 게 전성되기 위해서 젊은 해녀남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성할 수 있는 학교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녀업과 문화를 전성 보존하려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SNS 톡톡 순서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과 K좀비가 만났습니다. 경상북도의 브레이킹인 경북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0만 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이친왕국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의성 조문국 사적지 등 지역의 SNS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세계를 강타한 K좀비와 2024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킹이 만났습니다. 경상북도가 브레이킹인 경북을 주제로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과 킹덤 속 좀비의 움직임을 브레이킹과 접목해 뮤직비디오로 담았는데요. 촬영지 역시 안동 성의여고와 문경세제 세트장 등 지역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고대 부족 국가의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이곳, 의성 조문국 사적지입니다. 삼한시대 의성에 자리 잡았던 고대 국가 조문국은 신라에 병합되며 이친 왕국으로 남았는데요. 경덕 왕릉 등 320개의 고분이 흩어져 있고 정자 조문정에 오르면 일대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조문국 사적지에서 고대 국가의 자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와 함께 가기 좋은 지역 체험시설을 소개합니다. 놀면서 배우는 안전교육,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인데요. 교통안전과 심폐소생술, 지진, 미세먼지 체험 등 다양한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날씨 현상과 예보를 내는 과정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국립대구 기상과학관도 인기인데요. 한국관광공사의 5월 가볼 만한 곳에도 선정돼 기후변화의 원인을 직접 찾아보고 기상캐스터 체험 등 날씨 관련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 톡톡이었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 12일 지역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로 알려진 작은 빨간짓 모기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빨간짓 모기는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빨리 채집됐고 전국적으로는 부산에서 지난달 초 처음 확인돼 일본 뇌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야외 활동할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집 주변 환경 관리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경주시 서면국도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하면서 A씨는 숨지고 차량은 불에 탔습니다. 오전 8시 47분쯤에도 포항시 죽도동 고속버스터미널 내거리 인근 상가로 아반떼 승용차가 돌진해 상가 주인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울진과 상주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5분쯤 울진군 죽변면 사동항 동쪽 4km 해상에서 8톤급 연안자망 어선에서 불이 나 출동한 해경이 선원 2명을 구조하고 2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어젯밤 11시쯤에도 상주시 사벌국면 한 상가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억 4,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형 산불 피해가 난 울진군 신화리와 소곡리 이재민 이주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임시주택에 입주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점을 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특수 진화대 설치와 초대형 헬기 보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